수급이 답이다 시간입니다. 오늘 개인이 열심히 매수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장 키맨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키맨 어느 쪽으로 정하셨어요? 예, 오늘은 뭐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사람이 아니라 기계겠죠. 프로그램 매도가 정확하게는 맞겠습니다만은 기관들도 잔잔하게 좀 매도를 했기 때문에요. 전체 기관으로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연기금의 매수세는 없었고 프로그램 쪽으로 4천억 원 넘게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어떤 점에 주목하셨나요? 네, 일단 해외 증시가 2%대에 뭐 급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오바마의 어떤 뭐 후폭풍이다라고도 지금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 금융주들이 폭락이 나타난 것이 오바마의 어떤 후폭풍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해서 금융주들이 뭐 5에서 7%대의 어떤 폭락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대선의 어떤 영향력이었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마리오 드라기 22총재의 독일 경제에 따른 독일 경제의 어떤 우울한 전망, 이것도 한 몫을 좀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2개월 전부터 독일의 경제 지표는 확연하게 꺾이는 그런 뭐 흐름들이 좀 나타났죠. 그러면서 해외 증시 급락 여파와 거기다가 또 옵션 만기 프로그램 매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2,100억 원의 지금 매도가 나온 것도 주가를 끌어내리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뭐 그렇게 좀 봐야 되겠죠. 네, 정말 이제 독일까지 흔들린다면 유로존의 큰 버팀목이라는 점에서 이제 정말 독일까지라는 측면에서 투심이 크게 위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기관 중에서 어느 쪽을 주로 매매했는지 보도록 할까요? 예, 오늘 뭐 기관들이 투매가 나왔었던 업종이 있었죠. 바로 건설업종이죠. 네. 건설업종이 지금 한 1,099억 1,100억 정도의 지금 매도를 좀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융업종에 대해서 580억 정도의 좀 매도가 나타났는데요. 건설업종은 뭐 실적 악화가 가장 크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실적 부진에 따른 어떤 우려감. 뭐 국내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고 그리고 해외 부동산, 해외 건설 수주도 없고 띄문띄문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부진과 그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한 몇 주 전에 어떤 현 정권의 가장 수혜 업종이 바로 건설주일 수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임기가 지금 다 종료되면서 4대강을 포함해서 그 어떤 수혜가 종료가 되는 것도 어떤 하락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유일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좀 드렸는데요. 뭐 그것도 좀 한몫 좀 할 것으로 여전히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죠. 거기다가 뭐 압수수색, 뭐 대림산업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압수수색도 좀 한 영향을 좀 일정 부분 심리적으로 주지 않았겠나. 그런데 큰 것은 어떤 실적 부진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가장 크다. 그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금융주들이 580억 정도의 좀 매도가 나타났는데요. 아마도 그 해외 증시 쪽에서의 어떤 금융주 하락과 같이 좀 맥을 좀 맞추지 않았었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또 왜 그러냐면은 그 금융주들은 롬니 관련주라고 소위 좀 얘기를 했었죠. 뭐 자본 규제라든가 아니면 뭐 배당이익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완화하려는 게 바로 롬니고 네. 그것을 규제하려는 게 바로 오바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 자금 롬니 후보의 선거 자금을 상당 부분 많이 된 은행이 미국의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이다. 그것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7%대로 가장 많이 떨어진 것도 아이러니하다. 일리가 뭐 조금 뭐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정확하게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자,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영향도 오늘 기관의 어떤 그 매도에 일정 부분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었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금융주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에 비해서 하락은 했으나 아주 많이 하락하진 않았거든요. 신한지주도 횡보하다가 오늘 첫 하락으로 4% 이상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KB금융도 2단 하락하다가 횡보하다가 하락을 했고, 뭐 우리금융도 마찬가지였고, 중기적으로 계속 좀 하락을 했지만, 그래서 어떤 그런 가격이 적게 하락한 영향도 포트폴리오를 줄이는 데 있어서 한몫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수급 특징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GS건설인데요. 네, 오늘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했죠.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려 14만 8,000주 정도 좀 매도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기관 투자자들이 특히 좀 많이 매도를 했는데요. 111만 3,500주죠. 지금 기관들의 매매 행태를 보면요.
얼마 전에 기아차를 몇백만 주씩 매도를 했었던 게 불과 며칠 전 아니겠습니까? 네. 투매를 했던 게. 그러면서 뭐 현대차도 좀 마찬 뭐 가지였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또 뭐 건설주 쪽, 건설주에 대해서도 지금 무차별적인 그런 투매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은행주도 오늘 종목별로 꽤 많이 팔았거든요. 뭐 지금 건설주 그늘에 가려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또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종목도 무차별 투매가 좀 나오면서 종목별로 지금 돌아가면서 좀 급매도가 나오는, 투매가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뭐 건설주가 좀 일시적으로 실적 우려감이라든가 해외 수지의 약화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락한다? 그것보다도요, 지금 뭔가 기관 쪽의 수급이 말입니다. 기관 쪽의 수급이 뭔가 지금 꼬인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저는 좀 들어요. 안 그러면 네. 지금 종목들을 돌아가면서 그냥 단순하게 뭐 좀 안 좋다고 이렇게 패대기를 칠 수는 없다.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수가 지금 1900대에서 이렇게 폭락하는 섹터가 나온다. 기관들이 무차별 매도하는 게 나온다. 조금 더 기관의 어떤 수급을 조금 뭐 우리가 뭐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네네. 결론적으로 해서 건설 섹터는 뭐 영업 환경이 극히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만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또 결론입니다. 기술적인 반등만을 노리자.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자클럽 최강천 전문가와 수급이 답이다 함께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기관의 매수가 집중되는 종목들을 보자, 이런 이야기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기관의 매도세를 좀 피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넥스트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본격적인 전략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